7명의 할머니들이 그 마을에 관해 7월 14일 날 모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할머니가 먹다 남은 사이다 페트병을 하나 발견을 해요. 아, 더운데 우리 이거 한 잔씩 마시자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그 페트병의 뚜껑은 바카스병이었어요. 사이다를 마시고 나서 할머니들이 속이 타들어가는 통증을 느끼면서 대굴대굴 구르기 시작해요. 정씨 할머니, 라씨 할머니 두 분은 끝내 사망하고 맙니다. 난리 난 겁니다. 바로 수사 들어갔죠. 할머니들이 먹다가 남긴 사이다 병을 수거를 하죠. 거기에서 메소밀 성분이 검출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누가 용의자겠어요? 유일하게 안 먹은 그 박씨 할머니밖에 없죠. 박씨 할머니를 상대로 해서 추궁을 해요. 막 나 먹기 싫어서 안 먹었어. 그냥 완광히 부인하는 거예요. 객관적인 정황은 할머니가 범인이에요. 할 수 없이 경찰은 결국은 (2015년 7월 14일이니까) 한여름에요. 막내 65세, 그 다음에 70대 1명, 네. 80대 5명 있었어요. 7명의 할머니들이 그 마을에 관해 7월 14일 날 모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할머니가 냉장고를 이렇게 네. 열어가지고 이 먹다 남은 사이다 페트병을 하나 발견을 해요. 아, 더운데 우리 이거 한 잔씩 마시자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할머니들이 오케이 이제 먹자고 하신 거야. 근데 그 당시에 그 페트병의 뚜껑은 네. 사실은 바카스병이었어요. 어느 할머니도 그거를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박씨 할머니 빼고 네. 나머지 6명의 할머니들은 시원하다 그러면서 한 잔씩 쫙 마셨어요. 사이다를 마시고 나서 약간 시간 지났어요. 네. 갑자기 할머니들이 속이 타들어가는 극심한 통증을 느끼면서 대굴대굴 구르기 시작해요. 65세 막내 할머니가 고통을 못 이기고 밖으로 뛰어나가요. 그런데 가다가 결국 쓰러집니다. 그 쓰러지는 모습을 마침 마을에 간 옆집에 살고 있는 할머니가 봤어요. 네네. 119로 신고하고 마을 이장을 찾는 거예요. 그 할머니를 응급조치하고 병원으로 가요. 구급대에 신고하고 이장한테 신고했잖아요. 마을회관 안으로 들어가 보는 거야 이제. 거기서 5명이 쓰러져 있는 걸 본 거야. 아이고나. 다시 119를 불러요. 그러나 할머니들 중에서 89세의 정할머니, 정씨 할머니, 네. 그 다음에 86세의 라씨 할머니 두 분은 끝내 사망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큰 사건이죠. 난리 난 겁니다. 바로 수사 들어갔죠. 마을 회관도 수색을 하고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탐문도 시작을 합니다. 발견된 증거물 감식을 하게 돼요. 네네. 그게 뭐냐면 할머니들이 먹다가 남긴 사이다 병을 수거를 하죠. 거기에서 메소밀 성분이 검출이 됐어요. 일부러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런 거죠. 누구 먹고 죽으라고. 그런 거죠. 이거 먹으면 죽어라 그거 아니야 누구든지. 그렇죠. 불특정 다수를 노린 테러죠. 거의 테러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누가 용의자겠어요? 유일하게 안 먹은 그 박씨 할머니밖에 없죠. 박씨 할머니를 상대로 해서 의심스러운 점을 막 추궁을 해요. 막 할머니한테 이제 1차 구두조사 했겠지. 네. 나 뭐 할머니 나 몰라요. 나 먹기 싫어서 안 먹었어. 뭐 그냥 완광히 부인하는 거예요. 네네. 박씨 할머니가 많이 의심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박씨 할머니를 일단 제1용의자로 추정을 하고 그 할머니 중심으로 일단 수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박씨 할머니 집 주변에서 메소밀 성분이 든 뚜껑이 없는 바카스병을 찾습니다. 자, 그런데 또 경찰이 그것만 찾아서는 안 되지. 안 먹은 바카스 9병이 있는 박스를 찾았어요. 마을에 간 사이다병에 씌워진 뚜껑 바카스하고 제조일자를 비교하니까 한 박스에서 나온 거 똑같아요. 심증은 거의 굳혀지죠. 집에서 메소밀 농약도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정말 이건 범행 동기가 있어야 돼요. 할머니들을 대상으로 해서 형사들이 1:1 마크했대요. 범행 동기 못 찾으면 꽝이니까 다른 할머니한테 어떤 말을 들었냐면 이 박씨 할머니가 화투를 치다가 그중에 한 할머니하고 엄청 세게 싸웠다는 거예요. 다툰 할머니가 그 마을에 관에 갔는지 안 갔는지 이 박씨 할머니가 그 집으로 확인하러 간 게 나와요. 그러면 타겟은 사실은 그 할머니였던 것 같아요. 이 할머니 집이 여기잖아. 마을에 관 여기예요. 앞길로 쭉 가면 그냥 가까워요. 마을에 관. 근데 여기 CCTV가 있어요. 근데 그날따라 이 할머니가 요 CCTV 있는 건 어떻게 할머니 아시는지 여기서 뒤로 돌아가요. 이렇게 삥 돌아가요? 삥 돌아서 가요. 멀게. 참. 제일 중요한 거는 혼자서만 사이다 안 먹었어요. 제일 또 이게 큰 게 이거예요. 65세 할머니가 뛰어나가서 쓰러졌잖아. 네네. 그때 구급차가 왔을 때 다른 할머니들 방바닥에 쓰러져서 거품 흘리고 있잖아. 그럼 뛰어나와서 얘기를 해야지. 맞네요. 이 안에도 지금 사람 쓰러져 있다고 일체 말 안 하고 한쪽 구석에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장이 이제 뒤늦게 들어와서 할머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그 사이다 먹고 쓰러져서 즉시 그 얘기를 해줘. 노인범죄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허술한 거예요. 네. 본격적으로 소지품 감식 같은 걸 들어가죠. 네네. 그 할머니가 입고 있던 상의, 네. 위에도리 아랫도리에서 주머니 넣으면 안쪽 거기에서 메소밀 성분이 나와요. 특히 이 할머니가 끌고 다니는 스쿠터 있잖아요. 스쿠터. 그래서 메소밀 성분이 검출이 된 거예요. 그냥 빼도 박도 못하게 객관적인 정황은 할머니가 범인이에요. 또 다른 문제점은 네. 이 뚜껑 없는 그 바카스병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할머니 DNA가 또 안 나와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갖고 경찰이 할머니한테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요구해요. 근데 거절해요. 할 수 없이 경찰은 결국은 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정황 증거들만 쫙 취합을 해가지고 네. 이 박씨 할머니를 살인 및 살인 미수죄로 송치를 합니다. 이 할머니는 재판에 넘어갔는데 네. 2015년 12월 7일 날 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예요. 박씨 할머니 측은 변호사를 선임을 했어요. 더 나아가서는 국민참여재판까지 요구합니다. 검찰도 직접 증거는 없으니까 정황 증거만 네네. 해서 4,000쪽 정도의 자료하고 와. 16명의 증인을 동원해요. 변호인단이 주장하는 건 지문 등 직접 증거가 없고 범행 동기도 없다. 박씨 할머니도 내가 오랜 친구고 언니고 동생을 내가 죽이려고 농약을 넣겠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러면서 할머니도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5일간 진행됩니다. 5일간. 그 당시로서는 최장 국민 참여재판 기록이에요. 그 결과는 예. 배심원 만장일치로 예. 유죄 의견이 나왔어요. 유죄. 검찰은 그때 이 할머니한테 무기징역을 구형을 해요. 재판부는 어떻게 판결을 했냐. 피고인은 네. 박씨 할머니죠. 피고인은 고귀한 생명을 빼앗고 예. 이번 사건으로 마을 공동체를 붕괴시킨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도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 그러면서 무기징역을 1심에서 선고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즉시 이 박씨 할머니 측에서 항소합니다. 2심도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당연히 또 상고했겠죠. 대법원 일부로 갔어요. 네. 2016년 8월 29일이에요. 역시 상고 기각 원심 확정. 그래서 박 할머니는 80세의 무기수가 돼가지고 최고령 무기수로 수감 생활 중에 있습니다. 오랜 시간 언니 동생 동무였는데 네. 과연 범행을 했겠냐는 의문들이 있잖아요. 경찰 조사 결과 화투치면서 많이 다퉜다고 그러고 특히 민씨 할머니하고 다툼이 있었다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본인들은 농사를 안 진대요. 이 박씨 할머니네요. 박씨 할머니는 우리는 예, 잘 살아요. 농사를 안 짓기 때문에 메소밀 같은 거 손댈 일도 없다. 그다음에 바카스병 역시 누군가 용의자를 모함하려고 악의적으로 거기 갖다 심어놓은 거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간접 증거. 즉 말하면 정황 증거 이외에는 직접 증거는 전혀 없는 사건이에요. 그래도 유죄 확정이 된 6가지 사유를 제가 좀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네네. 피고인은 사건 당일날 평소 전혀 찾지 않던 네. 민씨 집을 찾아가서 마을에 간 꼬구라고 간 거예요. 네. 그다음에 본인만 사이다 안 먹은 것도 이건 그렇죠. 유죄 확정의 근거예요. 네. 그다음에 사이다 이 페트병에 바카스 뚜껑 그리고 피고인의 집 풀숲에서 뚜껑 없는 바카스병이 발견. 나머지 9개의 바카스병 그거하고 남바가 유효기간 똑같아. 동일. 요것도 근거가 됐어요. 입고 있던 상의 하의에서 광범위하게 21군데에서 메소밀 성분이 검출됐고요. 제일 중요한 최초에 의심받은 그거예요. 신 씨가 쓰러졌는데 따라 나와서 보고 알려주지도 않고 쓰러져 있는 사람들 보고 구호 조치도 안 하고 그랬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내가 볼 때는 이겁니다. 이장이 박씨 할머니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먹고 쓰러졌어.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자기가. 거기서 게임 끝난 겁니다. 사실은. 이제 범죄학적 분석을 잠깐 해볼게요. 네. 노인성 범죄의 특성입니다. 그거는 제일 먼저 보이는 뚜껑을 바꿔 닫은 겁니다. 뚜껑을 바꿔 낀 거 이거는 박씨 할머니뿐만 아니라 또 그걸 먹는 할머니들도 어느 누구도 이상하게 생각을 안 했어요. 그다음에 노인성 범죄 특성이 제일 큰 게 이걸 겁니다. 어떤 증거가 있어도 끝까지 부인합니다. 이 노인 조사 대상자들은 엄청 힘들죠. 그래서 끝까지 부인합니다. 완벽한 증거가 나와도 논리도 없어요. 논리 없어요. 무작정 아니에요. 우기기.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살인자가 돼서 처벌받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내 자식이 살인자의 아들이 돼서는 안 돼요. 부모라서. 이게 노인성 범죄의 특징입니다. 2가지 특징이 내가 지금 설명드린 게. 지금 이 할머니는 2025년 현재 1933년생이니까 국내 최고령 무기수입니다. 93세. 그러면 왜 시골에서 이런 사건이 자주 발생할까? 이거 농약 사건. 농약 사건.
이게 시골이 대체로 노인들이 거주하고 가족들이 잘 없어요. 그 혼자 네, 거의 노인들만 거주하고 있고. 그래 마을에 관해서 이들이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요. 거의 마을에 관해서 함께하는 시간이 많다는 것은 좋은 부분도 있지만요. 역으로 갈등이 많아요. 갈등이. 그렇게 오래 같이 다닥다닥 붙어 있다 보니까 하찮은 이해관계로 싸움을 자주 해요. 그렇죠. 접촉이 네. 잦으니까 마찰도 네. 잦죠. 싸움을 자주 하고 감정이 상하면 또 가깝던 사이다 보니까 감정이 오래 가요. 앙금이. 그럴 수 있죠. 시간이 오래 가요. 예. 그러다가 한 방에 팍 터지는 거예요. 요게 그 시골에서 사건이 발생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이고요. 그다음에 농약을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환경이잖아요. 한 번만 뿌리면 진딧물 같은 거 다 죽어 매수밀.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효과가 좋으니까 집집마다 안 가지고 있는 데가 없어.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일선에 있을 때 그런 사건 자살 사건이 너무 많고 그래서 네. 그 시골 지역 도농복합 지역 근무하는데 시골 지역에 가고 집집마다 조사를 좀 해봤어요. 갖고 있는지. 수거를 좀 했어요. 수거를. 일부러 주시면 할머니 뭐 드릴게 뭐 이러면서 이제 집집마다 꼬여가지고 했더니 엄청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도 그게 위험한 줄 알았어. 근데 나는 한 가지 그건 있어. 뭐요? 이 할머니가 메소미를 먹이면 네. 메소미를 위험하다는 건 아는데 메소미를 먹이면 죽는다는 것까지 생각을 했을까? 아니면 그냥 먹고 니들 배탈 나고 설사 쫙쫙 하면서 고생 좀 뒤지게 해라 아파봐라. 이런 생각이었을까? 차라리 이 할머니가 최초에 오리발을 내밀 게 아니고 실제로 그런 마음이었다면 요것들 나한테 댐비고 그래서 배탈 좀 나라고 내가 좀 섞었어. 애초에 이 할머니가 그런 식으로 사실대로 얘기를 했으면 살인죄는 성립이 안 돼요. 고의가 없으니까요. 네, 살해의 고의가 없으니까. 그러면 아마 이 할머니 무기 받지는 않았을 거예요. 맞아요. 죽었어도. 그랬겠죠. 사망사고라도. 예. 근데 이 할머니 끝까지 아니라고 하는 바람에 정황에 의해서 가리키는 정황에 의해서 93세 장기 무기수가 된 건데. 속마음이라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네, 생각하고 싶어요.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상주 할머니 농약살인 사건. 네. 뭐 결국은 살인 사건이에요. 좀 이해가 참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오늘 살인 사건 마치겠습니다.